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부탁 거절하면 나쁜 인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데 거절하기 힘드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사다 보면 누구한테 돈 부탁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.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경우 생겨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살면서 내 앞가림만 잘하면 사실 웬만해서는 돈 빌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이 됩니다. 내가 여지껏 살아본 결과 돈을 빌리는 사람 치고 제 앞가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열심히 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친구는 돈 빌리는 얘기를 안 했어요.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 뭐 특별한 거 뭐 사업한다거나 문제 안 생기면 누구한테 돈을 부탁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.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없으면 안 하거든요. 없으면. 어떤 사람 없으면 빌려서 하는데 난 없으면 안 해. 그냥 포기해버려요. 어릴 때부터.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. 이게 제 일종의 좌우명이라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문제된 건 없었던 것 같아. 근데 없으면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질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. 우리가 살면서 돈 부탁을 받을 일이 생기는데 근데 웬만하면 거절하시기 바랄게요. 웬만하면. 대부분 지인들이 본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. 얼마 빌려달라. 이런 얘기하는데 보통 지인들이 돈 부탁할 시점이 되면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. 나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꿔갈 가능성이 높고 소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도 알 수 있어. 야, 나한테 오늘 전화 와가지고 돈 얼마 빌려달라고 하는데 얘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면 금방 코인 하잖아. 코인 했는데 단련을 먹었어.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온다 봐. 그런데도 코인 하겠다고 저지랄 하네. 그래서 나 안 빌려준다 그랬지. 너한테도 왔었냐? 이렇게 얘기 나와요. 뭔가 의도가 좋지 않은 거야. 그래서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세요.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빌려주지 마십시오. 근데 우리나라 이 정서라는 게 돈을 안 빌려주기엔 또 그렇잖아. 관계가 있다 보니까. 근데 안 빌려줘도 아무 상관없어요. 돈 부탁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. 나쁜 사람 아닙니다. 좋은 사람도 알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아니, 돈 부탁 거절은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그런 기준이 없어요.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. 이걸 가지고 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. 안 그래요? 만약에 내가 돈을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잖아. 야, 졸라 치사하네. 그럼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. 야, 너랑 나랑 이거밖에 안 되냐. 야, 돈 가지고 좀 그러지 마라.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놈이에요.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. 우리가 돈 부탁 거절한다고 좋은 사람, 나쁜 사람이 평가를 받을 게 아니야. 왜 그런 걸 평가를 받아야 돼?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애초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싹쓰고 노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, 나쁜 사람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 웃기지 않나요?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좋은 놈, 나쁜 놈 평가하는 거야? 부탁하는 입장에서. 지가 앞가림 못해가지고 누가 돈을 빌려주지. 그리고
거절할 때 거절해야 돼요. 여러분, 거절하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. 살면서 우리가 어떤 부탁을 받잖아.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해.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냥 멍청한 거야. 자기가 거절을 못한다는 게 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다.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. 굉장히 물러터진 거예요. 거절할 땐 거절해야 돼.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.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미련을 안 가집니다. 거절 못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끊을 건 끊어야 돼. 인간관계에서.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.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.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거절 못하는 게 나쁜 겁니다. 거절 못하는 게. 그래서 돈 부탁 같은 거는 쿨하게 거절해야 돼. 진짜 나쁜 인간은 돈 부탁 가지고 사람,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. 아시겠죠?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이란 건 친하다고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생명의 은인일 때 혹은 내가 너무 여유로울 때 친족의 경우에만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. 친족은 도와주면 표현 안 해도 결국 내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. 피라는 게 그런 거죠. 친구는 그런 거 없어요. 친구는 생명의 은인일 때 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뭔가 잘못 알고 있네. 이분도. 여러분 뭐 친족이 특별한 거라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 성인대관의 친족은요 그냥 경조사 때만 보는 거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오히려 친족이 더 무섭습니다. 그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그 아는 사람이 주변 지인일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아는 사람은 친족이에요. 친족. 여러분 친족끼리 동관계 하다가 사단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친족도 있잖아요. 앞가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따져봐야 돼요. 내 동생이니까 도와주고 내 형이니까 도와주고 큰아버지니까 도와주고 이모니까 도와주고 하잖아요. 집안 개판 됩니다. 개판. 집에서 돈거래 하다가 진짜 사단 나는 거 진짜 많이 있거든요. 집안 엎어진 거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친족은 더 빌려주면 안 돼. 그리고 자, 이 말이 틀린 말 아닌 게 생명의 은인일 때 여러분 살면서 생명의 은인은 없습니다. 우리가 누구한테 생명을 보존받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할 일은 없어요. 영화처럼 막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잡아서 날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나를 들쳐매고 병원까지 데려준다거나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하지.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안 발생합니다. 안 발생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생명 은인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냥 뭐 호의를 베푸는 거 있어도 영화처럼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는 경우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. 없어요. 그러면 생명 은인 해당상이 안 되는 거죠. 엄밀히 따지면 내가 여유로울 때도 없습니다. 여러분 재벌 회장입니까? 재벌 회장이에요. 여유가 많아요? 웬만한 사람 여유가 없어.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야. 그리고 여유롭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면 안 돼. 여유롭다 하더라도.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. 연예인들이 갑자기 잘 나가 돈 많이 벌잖아. 많이 벌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돈 빌려갔다 못 받는 경우 허다해요.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 다르게 돈의 세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떠가지고 이제 돈 잘 벌면 여기저기 친했던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막 사주고 해요. 그러다가 못 돌려받고 이제 전성기 지나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거든. 여유로워도 빌려주면 안 돼. 여유로울 때 못 돌려받으면 나중에 힘들 때 그 돈 못 돌려받아서 정말 힘들어집니다. 그런 거 많이 있거든. 왜냐 항상 여유지 않거든요. 돈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어. 잘 벌릴 때도 있지만 안 벌릴 때도 있습니다.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 막
매달 2, 3천씩 버는 사람들도 나중에 깡통 차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. 조딩간 죄송합니다. 이게 조딩간님 하고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, 사업하시는 분들이 10년, 20년 잘 되는 사람 드물거든요. 정말 드물어요. 2, 3년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2, 3년 잘 됐다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까먹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. 숱하게 많이 봤어. 유튜브에 뭐 장사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. 뭐 그분들도 봐야 돼요. 5년 뒤에 잘 되는지 10년 뒤에 잘 되는지 봐야 됩니다. 그 잘 된 분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. 굉장히 짧습니다. 1년 내외예요. 그분도 5년 뒤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는 보기 힘들 거예요. 보기 힘들 겁니다. 당장 1년, 2년 잘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좀 있어. 근데 5년, 10년 그 이상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제가 친족의 경우에 왜 빌려주면 안 되냐 하면 우리나라는 좀 거지 같은 법이 있습니다. 무슨 법이 있냐? 형법상에 보면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 있어요. 친족 상도례. 친족 상도례가 뭐냐?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게 친족 상도례입니다. 쉽게 말해 뭐냐 하면 친족끼리 어떤 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사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게 오히려 골 때리게 만들어요. 가족끼리 돈 사기치고 돈 가지고 힘들게 해도 죗값은 못 물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이걸 계족상도례라 불러요. 계족상도례. 이거 이용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. 재산범죄는 강도와 사기를 제외한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해당 사항이 돼요. 사배행은 다 들어갑니다. 사기, 배임, 횡령. 그러니까 가족 간에 등쳐 먹어도 몇 억 땡겨 먹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.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. 처벌을 못합니다. 차라리 남이면 죗값을 물리긴 할 수 있잖아요. 법정에 세울 수는 있잖아. 깜빵하게 만들 수 있지만 친족은 그렇게 못합니다. 이분이 굉장히 순진하시네요. 친족은 도와주면 표현 안 해도 결국 내가 곤란해 있을 때 도와줍니다.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? 조딩간님 물어볼게요. 정말 집안이 어려우면 사촌이나 형제는 도와줍니까? 평소에도 안 도와줬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면 연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도와준다고 막 나서고 그래요?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아직까지.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. 내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절합니다. 손절. 발길을 뚝 끊습니다.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. 그러면 친족들은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요. 오히려 피합니다. 피해요.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. 이분이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사신 것 같아. 댓글 적으신 분이. 친족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친족한테 뭔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받을 생각하면 안 돼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친족끼리 서로한테 민폐만 안 끼쳐도 좋은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민족 웃긴 게 뭐 어려우면 서로 돕고 산다. 어려운 일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돕는 거야. 서로 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일을 안 만들고 각자 열심히 사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. 어려울 때 무조건 도와야 친족이 아니라. 진짜 친족은 그렇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각자 열심히 살면서 손벌릴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게 친족이에요. 그게 좋은 친족입니다.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좋은 친족이 아니라. 막상 어려울 때 도와줘도 그 상대방 고마운 거 모릅니다. 오히려 친족을 도와주면 못 돌려받습니다.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댓글 적으신 분, 친족 너무 믿지 마세요. 친족 믿었다가 골로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